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15일에 예고됐던 경기도 버스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는데 노조가 파업 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의정부시가 신곡동 일대에 20년간 쌓여있던 쓰레기산을 처리한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말까지 3만여 톤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합니다. 현재 전국의 미혼모는 2만여 명으로 미혼부까지 더하면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에 지자체가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직권 남용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15일 다행히 버스 파업은 없었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역은 전국에 모두 11곳이었는데요. 버스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긴박했던 협상 당시의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화두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들 텐데 감소될 임금을 보존해 줄 것을 사측과 지자체에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고 급기야 전국의 버스 노조는 5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노사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본 지역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임금 인상 등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3년 안에 임금을 20%까지 인상하고 버스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63세로 확대하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인 사안이어서 많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버스 파업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신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결단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사님.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도 버스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14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15일 새벽 첫 차가 차고지를 떠나지 못했는데요. 오전 4시 팽팽한 긴장감을 끊고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차는 운행 차질을 빚었지만 오전 5시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도 밤샘 교섭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15일 오전 1시 첫 차 운행 3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중공영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충남과 경기인데요. 충남 버스조합과 충남 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는데요. 충남도가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우선 철회한 후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 역시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충남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노조의 공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버스 파업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행히 파업은 철회됐지만 버스 중공영제 시행과 예산 마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15일 예고됐던 경기도 버스 파업이 유보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가까스로 피했는데요. 노조가 파업 철회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 자동차 노조는 14일 밤 협상 시한을 5분여 남긴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8일까지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과 최종 조정 협상을 한 지 2시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그 요금 인상 발표가 있었잖아요. 노조 입장에서도 그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는 게 좀 부담이 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사 간 최종 조정 협상 시작 6시간 전인 오후 4시쯤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는 200원, 직행 좌석형 버스는 400원을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매년 2,500억 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노조의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백기를 든 셈이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세금으로 고비를 넘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버스 파업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노정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지우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을 뿐 철회 입장을 밝힌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정부와 경기도가 버스기사 근로조건 개선안을 다음 달까지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기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현재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8개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면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는 좋아진 반면 막대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준공영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공공의 개념을 접목시킨 버스 준공영제.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전체 준공영제, 대구와 경기 2곳은 일부 도입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중복 노선을 없애 배차 간격이 짧아졌고 환승요금제 덕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 수익성이 적은 도서지역의 노선을 확충하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이용하고 또 나머지 버스 2군데 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고. 간격이 좁아가지고 가기 편하고 저 안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집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버스 갈등을 기점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난 한 해 서울시의 준공영제 재정 부담은 무려 5,400억 원, 부산과 대구, 인천도 1,000억 원이 넘었고 부담률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 요금과 임금 인상을 줄줄이 약속했는데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의 또 인상 그리고 세금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심사숙고하게 다시 재고해봐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차원에서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그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 버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혈세 논란과 더불어 재정 문제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의 내관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버스 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늘어날 지출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입장에서 학생들이니까 조금 돈에 주머니 가벼우니까 좀 힘들고 차라리 버스 기사분들 좀 늘리고 좀 요금을 줄어드리는 게 좀. 돈은 똑같이 버는데 버스 요금이 늘어나니까 저희 같은 버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기본 요금이 기존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는 상황. 시민들은 왕복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제 인상되는 금액보다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400원이면 왕복이 800원이면은요. 그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루 그거만 왕복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 보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부담되는데 이제 400원 더 오르면 훨씬 저희는 학생 입장이니까 훨씬 부담되죠. 반면 버스기사들은 요금 인상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이번에 요금 인상이 발표난 만큼 조만간 기사들의 임금도 자연스레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크게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르면 일단 기사들도 봉급이 오르는 거지 같이. 안 올리고 대갔어요. 가만히 갔어요. 그냥 그 정도로 오르면 한 10몇만 원 올라갔죠.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 이번 인상 결정으로 당장 버스 파업 사태는 막았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의정부시가 신곡동 일대에 20년간 쌓여있던 쓰레기산을 처리한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26만여 톤 규모의 이 폐기물은 1999년 허가받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방치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2016년 영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시는 올해 국비와 도비 등 약 22억 원을 확보해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 3만여 톤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콜택시가 신차로 교차됩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22대 중 노후한 5대를 신차로 교체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신차의 경우 차체가 낮아 승하차가 수월하고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지난해 제정돼서 올해부터 기념하게 됐는데요.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데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로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혼모는 2만여 명, 미혼부까지 더하면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 높았는데 지자체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현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 씨.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끊겼고 친정 부모의 도움도 전혀 없어 시설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 씨 같은 미혼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는 한 달에 20-30만 원가량. 빠듯한 살림이라 늘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늦게나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얘를 100일 때 보냈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추는 시기였는데 독감에 걸려와서 아이들 분비용이 35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일주일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수업 중에 아기가 열나서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연락이 올까 봐 저는 그게 아직도 되게.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마저도 출산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호소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담스러운 사회의 시선은 물론 학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2중고, 3중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애 하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한 생명을 낳아서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부끄럽지는 않은데 당당하지도 못하지. 임신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본인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급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혼모, 미혼부가 초기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미혼모 거점기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병원비와 친자검사 등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이 거점 기관이 경기도에는 안산시에 있는 한 곳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 3만여 명 가운데 23%가량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연간 6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각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도움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은가람비를 하고 금년부터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출산비 및 양육용품 지원, 친자금사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머니들 그 자조 모임 등. 부천시는 올 한 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수요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미혼모 가정이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데요. 서원이 등재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14건으로 늘어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옛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던 교육기관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곳은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여기 소수서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이곳으로 찾아주셔서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도전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2015년 처음 등재 신청을 했으나 전문가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서원의 독창성과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계성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연속유산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뜻을 사회에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늘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에 나옵니다. 15일 수원지법 성난지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경기 지역의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는 지난해에만 521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10건 중 9건은 가해자가 학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교사 성희롱,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이제는 조금 덥다 할 정도로 낮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요. 목요일도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계속해서 2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오며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마로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